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정우택,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신범철, 임종득 등이 공천되는 것을 두고서 이것이 말이 되는 공천이냐,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주는 것이냐, 이것이 국힘의 공천의 실상이라 비판했었지요. 이에 원희룡은 이재명 대표가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요. 이에 이소영이 출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현장을 찾은 이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선언이 된 지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본인의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안이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착수 보고의 날짜는 그 이후인 2022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를 하며 강상면 종점에 변경 노선을 대안으로 밝힌 것은 2023년 5월 8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설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원희룡 장관 본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의 재임 중 국토부는 용역사와 소통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변경 대안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2022년 8월 국토위 회의에서는 김성교 전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양평군 관내 나들목 설치를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일이라면 왜 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래도 장관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다 떠나서라도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염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처가에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국토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멀쩡한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강상면 종점안을 방어하느라 거짓 논리로 온 나라를 어지럽힌 분입니다.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무관한지 그리고 종점 변경 시점과 무관한지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십니다.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저와 1대1 TV 토론에서 밝혀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준호도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한준호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을 박살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희룡 전 장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전 노선 변경 주장과 관련된 이 사실관계부터 실은 즉각 해명을 해야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 자체는 정치적 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백지화 선언을 했을 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전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음에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에 출마를 했죠. 일종의 정치적 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즉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제232차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 고발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사안의 핵심인 허위 사실 여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잊어버렸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말에서 허위 사실이 대체 어디인지 오랜 기간 조사한 입장에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고발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확 바꾸었다 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이 확 바뀐 시점이 대체 언제인지 원희룡 장관은 이 부분부터 밝혀야 됩니다. 먼저 원 전 장관의 취임 시점부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5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13일 대통령 임명 제가를 통해서 16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인 2023년 12월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상면 종점안이 최초로 공식 등장한 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당시 우리 의원실에서는 관련 문건을 최대한 검토해서 2008년 민자투자사업 제안 당시부터 2023년 7월 3일 전략환경 영향평가 설명회가 취소되기까지의 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살펴보면 국토부의 공식 문건에는 종점이 양서면 또는 옥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 8일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25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고속국도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라는 문서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강상면 종점안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재임한 시기에 최초로 공개된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취임한 시점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본인도 기억을 하시겠죠? 원 전 장관이 재임 시기인 2022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요청했고 그 공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과업 개요에 하남 감일동에서 양평 양서면으로 기종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각 지자체 등으로 발송한 노선계획안 검토 의견 1차 요청 공문 번호로 도로정책과 3840에도 사업계획상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만약 장관 취임 전에 종점안이 확 바뀌었다면 원 전 장관의 임기 중에 시행된 수많은 공문서들에도 변경된 종점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과업지시서와 검토 의견 요청 공문 등 이런 내용에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시행된 공문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부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최종 책임은 언제나 장관에게 있습니다.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보고된 당일부터 원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은 2022년 3월 29일에 이루어졌고 원 전 장관의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6일에 대한노선대와 관련한 첫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용역업체가 이미 예타를 마친 기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내부 보고가 있던 날로부터 8일 뒤인 2022년 5월 24일 용역업체가 착수 보고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남양평, 즉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문제의 그 대한노선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노선대의 첫 내부 보고 시점부터 전략환경 영향평가까지 강상면 종점안이 논의되던 그 시기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노선 변경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당시 국토부는 종점이 변경된 시기가 양평군이 노선 계획안 검토 회신을 한 2020년 7월 26일 그 이후란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022년 7월이라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원전 장관의 취임 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횡설수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전 장관의 취임 전 일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과연 누가 강상면 종점안을 관철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밝히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밝혀낸 사실, 강상면 종점안이 확인되는 공식 문건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고 이 기본계획은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 군수로 재임했던 2018년 3월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선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장모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원전 장관 취임 전 누가 이 노선에 손을 댔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원전 장관의 주장이 되려 허위 사실이 될 공산이 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전 장관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쳐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민심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월간 진도 보고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과 관련해 고발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부터 자백을 하고 고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주장을 추가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언급한 것이 원전 장관이 후보자에게 불리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띄었다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원전 장관의 당락을 좌우한다면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온 국민이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였던 2021년도에도 원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더니 제22대 총선 국면에서도 또 고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인 쇼이자 습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발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기만 바라보겠습니다. 정정당당히 민심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제 논평과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또한 토론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으나 장관직은 다 했고 이제 총선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니 이런 원희룡에게 인천 계양구 주민의 반응은 이게 딱이지요? 안 받았겠다. 아이 저기 가요. 아이 사장님 아무나 들이지 마요 또.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